네, 추운 날 먼 길 와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저희 12월 오렌지 필름 기획전 파손주의 세 작품 중에 두 작품의 감독님들이랑 배우님들 오셨는데요. 네,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영화 코 제우 역할의 김상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코에서 현수 역할 맡은 방주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코의 연출 윤한나입니다. 안녕하세요. 코에서 한나 역을 맡은 배우 임선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미나 연출한 박우건입니다. 네, 저희 오늘 사소한 질문이라도 괜찮으니까 대화하듯이 진행을 할 예정이라서요. 혹시 오늘 첫 질문을 하실 분 있을까요? 영화를 보고. 네, 코를 부산에서 두 번 보고 이제 세 번째 보는 건데 저는 보면서 오늘 그 선우 배우님이 연기를 하시면서 남자친구 현수가 어떤 물론 뭐 폭력을 당해서 이제 찾는 과정을 그리고 있긴 한데 물론 좋았던 때도 당연히 있을 테고 한데 현수라는 친구가 그 폭력을 빼고 어떤 친구라고 생각을 하고 연기를 하셨죠? 폭력을 빼고는 그냥 평범한 남자친구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예, 그냥 좋을 때는 좋고 싸울 때는 싸우고 하지만 글쎄, 그러니까 근데 어떤 이 친구가 폭력을 어느 순간 휘두를 수 있다는 걸 감지를 아직 못했을까라는 그런 의문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어떤 감지 같은 것들을 있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지만 근데 그게 그 당시에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서 그냥 사소하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넘겼는데, 하지만 나중에 폭력을 당하고 나서 되돌아봤을 때 이 친구가 좋을 땐 참 좋지만 그래도 어느 순간은 말을 뭐 심하게 한다던가 아주 작은 거지만 나를 약간 이렇게 뭐 작게나 이렇게 좀 이렇게 때린다기보다는 툭툭 친다던가 하는 어떤 그런 작은 행위들에서 좀 그런 것도 지문을 좀 읽을 수 있진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항상 했던 것 같아요. 네. 네, 안녕하세요. 그 이해가 안 가는 게 현수 맞죠? 현수 제 이름을 잘 인지를 못해서 현수한테 폭력을 당하고 어머니한테 찾아가서 그 짐을 싸고 도와주는 부분이 저는 사실 이해가 안 가서 그 연출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사실 처음 그 집을 찾아가게 됐던 거는 엄마가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갔던 건 아니고요. 이제 남자친구를 신고하기에는 아직까지는 마음이 좀 여러모로 복잡하고 불편했던 이 주인공 한나가 어쩌면 뭔가 대화를 해볼 수는 있지 않을까라는 마지막 여지를 가지고 뭐 협박을 하고 싶었던 걸 수도 있고, 마지막 여지를 가지고 그 집을 갔다가 이제 짐을 싸러 온 엄마를 만나게 되는 건데, 사실 손가락을 다치게 만들었던 것도, 엄마가 손가락을 다치게 만들었던 것도 그 미안함으로 사실 한나가 눌러앉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서 그러기도 했었지만, 사실 이 나이대뿐만 아니라 뭐 많은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 많은 젊은 여성들이 혼자 일을 하고 있는 어머니, 저런 어른들을 봤을 때에 나오는 행동이 뭐가 있을까를 생각하면 사실 관습적으로 돕고 싶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민옥을 돕게 된 거고,
민옥이 이 현수가 집에 돌아온 거에 대해서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가 좀 궁금하기도 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있을까요? 없나요? 그럼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이 영화를 처음 봤을 때 이제 그 감독님 이름이랑 또 주인공의 이름이 같은 점에서 혹시 영화를 만드는 데 있어서 그 배경이나 의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 이름을 쓰게 됐는데 뭐 현장에서 헷갈린다고 막 PD님이 이름 바꾸라고 막 그러신 적도 있었어요. 잠깐 이름을 딴 걸로 바꾼 적도 있었는데 약간 이 캐릭터가 사실 이게 실화냐고 물어보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저한테 실제 일어난 일이냐라고 묻는 분들이 있었는데 뭐 약간 저의 개인적인 경험과 감정이 모티브가 된 장면도 있기는 하지만 전체가 실화라고 할 수는 없고요. 일단 캐릭터가 저에서부터 출발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만큼 저에게는 좀 애착이 가는 캐릭터였고 어떻게 보면 약점도 많고 소극적인 캐릭터이지만 이런 일을 겪었을 때 가장 현실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인물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했었어요. 좀 더 보편적으로 느껴지되 저에게서 출발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또 미나 감독님께 질문하고 싶은데요. 심달기 배우님이 이제 노란색 목도리와 또 노란색 가방을 착용하고 또 전체적인 분위기의 키 컬러가 노란색인 것 같은데 그 이유가 혹시 있는지. 일단은 미나라는 인물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고 그 친구의 삶 자체가 굉장히 힘겨웠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그 친구한테 좀 희망을 좀 둘러주자라는 생각으로 이 친구가 두르는 목도리와 가방, 메고 있는 가방과 그리고 운 좋게 로케이션이 잘 돼서 노란색 그 타일이 깔린 그 제빵, 그 빵 만드는 공간을 찾았는데 그래서 그 공간을 통해서 이 친구한테는 좀 그 노란색이 어떻게 보면 좀 희망이라는 그 키컬러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친구한테 그렇게 둘러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다른 분들이 속해 있는 공간이나 입고 있는 의상들은 그래서 최대한 노란색이나 난색 계열을 좀 배제하고 좀 차가운 색 위주로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질문 없을까요? 네. 예. 저희 미나 감독님한테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마지막에 미나가 다시 돌아가잖아요. 그랬을 때 거기서 어떻게 했을지가 저는 이제 제일 중요한 장면일 거라고 이렇게 보면서 흐름상 왜냐면 이제 그 전에 이제 힘을 뱉고 나올 때까지만 해도 우리가 이게 어떤 일 때문에 벌어졌는지 몰랐다가 마지막에 거기서야 이제 다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이제 뭔가 이제 변화된 어떤 모습으로서 드디어 마지막에 보여주는구나 할 때 딱 끝나더라고요. 그렇게 하는 어떤 의도가 있으시거나 뭐 이렇게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일단 아마 그 장면에서 돌아가는 어떤 미나의 행동이 결과적으로 이제 좀 좋은 방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는 거는 좀 어느 정도 다 예상이 가능한 지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굳이 가서 그 가족들과 다시 만나서 화해를 하는 과정이 중요하다기보다 그 결과를 맞이하기까지의 과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그렇게 돌아가기까지 마음을 먹게 되는 그 미나의 어떤 여러 가지 상황들이나 과정들이 담기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뒤에 이제
어떤 끝맺음에 대한 그 과정은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있을까요? 네. 네, 저는 코 영화의 연출을 해주신 감독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 영화에서 한나가 마지막에 남자친구 집에 가서 그 서랍장을 이렇게 한번 딱 맞출 때는 뭔가 어깃장이 나게 맞았다가 이제 다시 맞출 때 딱 맞게 들어가잖아요. 그때 이렇게 그 맞춰졌던 거랑 그 한나가 거기서 무릎 꿇고 울었던 게 어떤 의미인지가 궁금해요. 이게 아마 시나리오 처음으로 회의할 때 임선호 배우님이 제일 처음 물어보셨던 질문이었던 것 같은데 그 장면은 사실 어떻게 보면 어그러진 것을 다시 끼운다는 부분에서 희망을 의미할 수도 있는 장면이지만 사실 한나 입장에서 이렇게 서랍장은 쉽게 앞뒤를 맞출 수 있어도 사람 마음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쌓여있는 감정들을 느끼고 상황은 변하지 않았는데 내가 태도를 결국은 바꿔서 희망을 찾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어떤 괴리감 같은 것들이 터져나온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전 미나 감독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그 유죄 인정을 하는 형사분이죠, 데려가신 분이. 네. 유죄 인정을 하고 그 설명을 받는 과정에 있어서 속죄를 하고 싶다는 이유로 미나를 보고 싶어 하고 미나는 계속 그거를 거부하는 과정이 계속 끝까지 있었잖아요. 근데 보면서 이제 형사는 이해가 안 갔던 게 미나가 거절을 하는데 계속 꼭 데려가려 했던 이유가 형사 입장에서 그 과정을 겪고 나면 너가 마음이 편해질 거라고 하는데 상대방이 싫다고 함에도 계속 하는 게 저는 약간 이해가 안 가서 뭐 다른 의도가 있나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정말 형사가 말한 대로 너가 편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데려간 거였는지 아니면 뭐 다른 의도가 있었던 건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형사가 피해자 가해자를 만나서 어떤 뭐 합의는 아니지만 그런 조정을 하려는 그 행동을 취하는 게 이제 보통 그 과정 중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조사를 했을 때는. 근데 뭐 이제 꼭 그것 때문은 아니고 두 번째의 이유는 그 형사라는 인물이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일반적인 사람들, 그 피해자와 가해자가 아닌 제3자가 바라보는 사람의 입장을 대변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렇게 설정을 했고, 그렇다면은 그 가해자, 그러니까 피해자가 더 나아질 수 있는 방향을 굉장히 그 좋은 마음으로 끌어주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그 형사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그게 이 아이한테, 이 친구한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정확히는 모르지만 이게 이 아이 친구를 위해서 더 좋은 방법이고 이렇게 해줘야 이 친구가 결국에는 좀 극복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행동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저 미나 박우건 감독님께 질문이 있는데요. 영화 아까 끝에 대한 질문이 나왔었는데 저는 시작이 조금 되게 생각이 많았거든요. 이게 보면서 어떤 내용인지 알 수 없는 시작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학교 생활에서 빵순이라고 괴롭힘 받고 있는 미나로부터 시작을 하는데 영화를 다 보고 나서 느낀 생각은 그 미나의 어떤 그 8년 전의 사건 이후에 지금까지 오기 전을 이제 압축하는 데 있어서 설정상으로
되게 다양한 갈래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사건을 겪었지만 여러 갈래로 성장할 수 있었다고. 그래서 그런 오프닝을 연출하시게 된 어떤 의도나 그런 생각들이 좀 궁금합니다. 사실 뭐 이거는 제가 뭐 피해자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뭐 조사를 하고 그런 조사를 통해서 아 보통 이렇게 사는구나 이렇게 설정을 한 건 아니었고요. 그냥 순전히 제 상상력에서 만든 상황이었고 그랬는데 이제 저는 단순히 그 피해자라고 해서 되게 위축되고 혹은 항상 선한 위치에 서 있고 그런 반면 단순한 캐릭터로 설정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이 친구가 충분히 엇나갈 수도 있었고 굉장히 그 자기 미래에 대해서 좀 실제적으로 바로 이제 졸업을 하고 나서 일을 시작할 수 있는 어떤 계획도 세울 수 있고 그래서 실제로 그 학급비를 훔쳤다라는 그 의심을 받고 있는데 사실 저는 실제로 훔쳤다고 생각을 하고 설정을 했어요. 그래서 단순히 이 친구가 피해자이기 때문에 항상 피해받고 그런 인물로 보여드리고 싶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박우건 감독님께 질문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그 두 가해자와 피해자라는 차이뿐만 아니고 빈과 부, 그러니까 빈부격차도 차이를 두셨잖아요. 그런 격차를 두신 게 단순히 피해자와 가해자가 아니라 그 이유가 혹시 있으신지도 궁금하고 이제 그 형사가 계속 만날 때마다 이제 민나를 만날 때마다 따뜻한 물을 건네잖아요. 두 번이나 그것도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의미를 두신 이유가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빈부격차를 보여주려고 했던 의도는 아니었는데 단순하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러니까 미나가 막 엄청 못 살고 너무 찢어지게 가난하다는 생각 그런 설정은 아니었는데 오히려 가해자가 굉장히 잘 먹고 잘 살고 있었다라는 설정이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그렇게 설정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유독 좀 거대한 저택에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제 그게 비교되다 보니까 이제 빈부격차로 좀 보여지는 경향이 있었는데 그것보다는 그 가해자가 충분히 잘 먹고 잘 살고 있었다. 약간 이런 걸 좀 보여주고 싶었었고요. 두 번째는 뭐였죠? 질문이 네. 그 형사가 계속해서 따뜻한 음료수를 권했던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피해자를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정 형사는 굉장히 친절하고 항상 뭔가를 해주고 싶어하는 캐릭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게 좀 서툴지만 따뜻한 음료수나 이런 거를 계속 전해주는데 사실 미나는 그걸 단 한 번도 받아들이지 않거든요. 그런 호의나 어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닫아두고 있는 상태를 보여주고 싶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있을까요? 네. 예, 저는 코 감독님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제일 이번에 마지막 얘기인데 마지막 장면에서 이제 하늘을 보고 그리고 이제 카메라를 이제 정면을 응시하면서 끝이 나는데 뭐 그 부분에 대한 느낌이나 해석은 물론 저만의 또 느낌이 있지만 감독님께서는 거기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시면서 어떤 걸 의도하시고 이렇게 카메라 눈을 마주치셨는지 배우가 그 의미를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 부분에서도 사실 고민이 됐던 게 사실 렌즈를 정확하게 쳐다보지는 않거든요 배우가. 근데 너무 정확히 쳐다보면 또 너무
너무 공격적이지 않을까? 약간 카메라 옆에 매트박스를 봐주실래요? 막 이렇게 하면서 약간 조절을 약간 하면서 시선을 조금 맞췄던 장면이었는데 사실 그 장면은 한나가 처음으로 하늘을 보는 장면이고 그동안 피해자라는 스스로의 그늘에 갇혀서 얼굴도 가리고 고개도 숙이고 다녔던 한나. 그래서 영화의 시작에는 사실 뒷모습으로 시작되었던 한나가 마지막으로는 얼굴을 보여주는 그리고 다친 부위까지 정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장면으로 끝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제는 숨지는 않는 그런 주인공의 모습으로 끝을 맺고 싶어서 그런 씬을 넣게 되었습니다. 네. 또 네. 저 미나 부분에서요. 용서라는 거는 그 피의자가 자기가 마음 편하려고 미나를 불러서 용서를 구한 건데 실제 부모를 죽이고 그 긴 시간 미나에게 너무 고통스러운 시간인데 그걸 용서받기를 강요한 부분 그리고 또 그 아이에게 보상이라든지 그거 없이 그분이 기부를 하고 그분들은 받은 유산에 대해서 자랑하는 모습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표현한 건지 아니면 정말 그 미나는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렇죠. 피의자에 대한 비판으로 그렇게 표현을 한 건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일단은 저는 이 영화에서 악한 사람은 없다라고 설정을 했어요. 물론 그 미나의 입장을 따라가시다 보면은 미나를 제외한 인물들, 특히 정영사까지도 굉장히 안 좋은 사람으로 바라보시는 경우도 있었는데 저는 누구나 그 상황에 처하면은 그런 행동을 취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캐릭터들을 다 설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해자 같은 경우도 물론 누군가를 죽게 만들었고 굉장히 안 좋은 사고를 일으킨 장본인이지만 그게 사고였을 거고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자진 신고를 안 했던 것이 이제 가장 큰 죄였던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제 그 가족들은 8년 동안 이때까지 평생을 살면서 아버지가 그런 일을 저질렀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상황에서 갑자기 이제 죽음을 맞이하기 직전에 아버지에게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것을 뭐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그냥 굉장히 추상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졌을 것 같고 그래서 그들이 직접적으로 누군가를 해친 것도 아니고 정영사 같은 경우는 좋은 마음으로 그렇게 행동을 했을 것 같아서 제가 생각했을 때 그 주변 인물들이 행하는 모든 행동들이나 어떤 미나에 대한 조금은 좀 가벼운 태도로 보일 수 있는 지점들이 미나를 그 피해자에 대한 어떤 좀 뭐랄까 폭력성이라기보다는 그냥 자연스러운 행동에서 나온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미나의 입장에서는 좀 폭력으로 느껴졌을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런 지점에서 미나를 따라가다 보면은 그렇게 생각이 되는 지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윤한나 감독님께 좀 질문 드릴게요. 말입니다. 결국은 그 현수와 당사자의 마지막 둘이 상대의 이제 해결의 관점에서는 예전에 보면 미랑이나 이런 영화에서도 봐도 용서받지 못할 죄인은 자기는 스스로 뭐 하는 용서를 받았다 이런 식으로 각자의 부분에서 이제 그냥 결론을 맺어버리고 그런 것들이 더 예술성이나 이런 것도 높일 뭐 그런 케이스는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결국은 상대자끼리의 이제 해결, 결국은 그 한나도 자기 혼자 이제 해결을 하는 거예요. 그 어머니를 만나서 스스로 자기 감정을 추스르고 울면서 해소시키고 마지막에 하늘을 보긴 하는데, 추후에 감독님이 이제 그 연결을 해서 마지막 이제 그 현수까지 출연을 시킨다면 그걸 어떻게 이제 연출을 하실 건지 그게 좀 궁금해. 나는 그런 게 좀 불만이에요. 자기 자신 혼자만이 삭히고 혼자서 끝내고 마감을 하고, 이게 막 관중들은 막 이렇게 막 속에서 이렇게 올라올 수도 있는데, 결국 그 2차적으로 마지막까지 현수를 만난다면 어떤 식으로 혹시 생각하고 있는 게 계신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네, 저희 외삼촌이 많이 답답하셨나 봐요. 근데 네, 사실 염려를 먼 길 오셨는데 사실 염려를 한 부분이기는 했어요. 이거 너무 고구마 100개로 끝나면 안 되는데 약간 그런 기분은 있었는데, 사실 한나가 현수에 대해서 조치를 제대로 취하는 건 중간에 정말 짧게 처리됐잖아요. 경찰서에 신고한다. 그것도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경찰서를 가잖아요. 경찰에 신고를 했고, 엄마에 대한 호의는 사실 별개로 두고 받기 때문에 이 친구는 어머니에게는 끝까지 호의를 베풀지만 사실 이미 고소는 먹였잖아요, 남자친구한테. 그래서 이후의 장면이 있다면은 사실 이 영화의 결과는 이전까지의 결과는 다르게 파국으로 치닫지 않을까. 이제 막 어머니도 막 그 민옥도 내 아들이 저 아이를 알고 보니 때린 거였다니 뭐 이렇게 될 거고, 그런 이제 공방이 벌어질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주인공이 이제부터라도 좀 씩씩하게 해 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방주한 배우님이랑 김상호 배우님께 질문이 있는데, 제가 영화를 보면서 저도 모르게 되게 위압적인 연기를 보여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영화를 촬영하면서 감독님이랑 어떤 얘기를 했을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은 원래는 저 정도로 이제 과격하거나 그랬던 장면이 아니었던 걸로 이제 기억을 하는데, 촬영을 하면서 이제 현장에서 좀 더 격해졌으면 좋겠다라는 식으로 해서 즉흥적으로 맞추다가 저렇게 더 격해지게 된 거거든요. 이거는 스태프분들이랑 이제 감독님이랑 배우분들이랑 같이 점점 얘기하면서 자연스럽게 나왔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뭐 다행히 뭐 과거 장면에만 등장해서 막 직접적으로 위압적인 행위는 없었지만, 그래도 그런 위압적일 수 있는 모습들을 그 처음 만날 때는 설렐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잘못된 거지만 이런 즉흥적인 성격 때문에 문을 마음대로 집 데려다 준다고 해놓고 문을 그냥 활짝 열고 마음대로 들어가 버렸고, 허락하지 않았는데 마음대로 침대에 앉아버리고,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안 좋은 상황을 초래했지만, 그래도 그 전에는 그냥 그런 모습들에 아무래도 좀 한나도 좀 매력을 보지 않았을까. 그래서 처음 제가 나온 장면에서는 좀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좀 불안해 보이는 남자가 그래도 폭력을 휘두를 것 같은 남자이지만 조금이나마 매력을 한나에게 보일 수 있을까라는 얘기를 좀 나눴던 것 같습니다. 네, 또 질문 있을까요? 네. 제가 질문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은데요. 두 가지 질문이 있고요. 일단 코 장면에서 처음 처음 집에 데려다 주는 장면에서 비밀번호를 안 본 거죠.
그게 처음 데려다주는 장면이었죠. 네, 저는 그게 고구마 좀 100만 개, 몇백만 개 아무튼 좀 이해가 안 가고요. 근데 그게 처음인지 아닌지 그걸 알고 싶었고, 미나에서는 이제 궁금한 게 제가 법을 잘 몰라서 이제 영화를 만드시면서 조사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만약에 저런 상황이 있을 때에는 실질적으로 미나가 현실적으로 어떤 뭐랄까 그러니까 보장받을 수 있는, 왜냐면 미나 입장에서는 부모가 사실 돌아가신 거잖아요, 사고로. 근데 현실적으로 그게 어떤 미나를 위한 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저도 그 부분은 잘 모르고요. 일단은 보통은 가해자가 이제 피해자에게 이제 그 위로금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그렇게 합의를 보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어요. 뭐 그런 식의 어떤 보상이 있는 거 외에는 어떤 법적으로 혹은 복지적으로 그 친구들이 어떤 그런 특정 사건을 겪은 피해자들이 따로 도움을 받는 것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고구마 장면은 이제 데려다 준 것 자체는 처음이에요. 근데 한나와 현수의 만남이 완전히 처음은 아니었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 스터디에서 만나고 한 2번, 3번 이후가 되었을 때 어느 정도 현수 입장에서 한나가 말은 안 하지만 나한테 관심이 좀 있구나라는 거를 느끼고 자신감을 얻기까지의 시간도 좀 필요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 2-3번 정도 스터디에서 만난 이후에 얘가 날 좋아하는 애가 확실시 됐을 때 행동에 옮긴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네, 또 질문 있을까요? 그 한나 그가 이제 그 현수 엄마랑 장면에서 그 시계를 가지고 현수 엄마가 이제 시계 이쁘다고 그런 장면에서 이제 한나는 이제 현수가 손목에 이제 상처가 있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가리고 싶어가지고 시계를 선물했다고 했던 장면이 있는데요. 그거는 그 현수가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어서 그렇게 연출을 하신 건지 좀 궁금해서. 예. 형이랑 싸워서 홧김에 그랬다라는 이런 설정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되게 안 그런 사람들도 우울증이 없고 안 그런 사람들도 가끔 가족 내에서의 극단적인 상황에 치달으면 사실 그런 행동을 할 때가 있더라고요. 현수가 사실 뭐 뚜렷하게 이 영화의 어떤 성격이었다라고 드러나지는 않지만 가정에서의 어떤 억압된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는 생각을 했어요. 형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아버지에 대한 언급도 짧지만 잠깐 하거든요. 그 어머니가 현수는 집에서는 무뚝뚝하다라고 할 때 그런 부분에서의 현수가 사실은 좀 그런 면이 있었을 것이다를 보여주는 부분이 되기도 하지만 이 민옥이 자기 아들을 굉장히 잘 아는 척을 한나에게 막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몸에 난 상처도 모를 수 있는 게 부모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식만의 어떤 진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 어머니는 그걸 모르고 자기가 생각지도 못했던 처음 보는 아들의 여자친구가 그걸 알고 있었을 때 느꼈을 어떤 뭐 수치심이랄까? 그런 게 있었을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 엄마의 감정을 위해서 넣은 장면입니다. 네, 또 없을까요? 네, 혹시 그 미나 감독님께 질문하고 싶은 게 그 영화 내에 언덕길을 오르내리는 장면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혹시 그게 의도가 들어가 있는 부분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처음에는 없었는데요. 찍다 보니까
그 언덕길을 오르는 것 자체가, 그리고 혹은 또 언덕길을 내려가는 것 자체가 메타포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 어떤 굉장히 어려운 결정과 어려운 상황에 놓일 그 장소가 굉장히 좀 이제 윗부분이라고 해야 되나요? 올라가야 하는 지점에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거를 포기하려고 돌아서는 순간이 이제 아래로 내려가는 좀 편한 길이었던 거가, 네, 저절로 이제 촬영하면서 그렇게 설정을 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네. 근데 그게 뭐 또 엄청나게 지금 깊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지는 않고 그 정도의 어떤 의미만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또 질문이 없을까요? 마지막 질문 받으려고 하는데요. 네, 없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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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아주 네. 저는 그 코의 감독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그 쿠키 크럼블 나오잖아요. 그 한나가 그 다른 사람들한테는 어떤 자신의 속마음 같은 걸 제대로 얘기를 어떻게 보면 못 하는데 그 부분에서는 되게 강렬하게 주장을 한단 말이에요. 영어로 심지어. 그런 장면을 넣으신 의도가 있는지 뭐 그런 게 좀 궁금합니다. 사실 그 장면이 맨 처음 시나리오에서는 없었다가 생긴 장면이었었어요. 근데 한나의 감정을 한번 좀 갈무리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 중간에 내내 답답하게 진행되는 부분에서 한나의 생각을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근데 그게 영어 스터디면 좋겠다. 왜냐면 현수를 만난 공간이지만 지금은 현수가 없고 그냥 이렇게 소비하고 끝내기에는 좀 아쉽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장면에서 앞에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을 겪고 현수를 처음으로 신고하고 돌아와서 굉장히 상기되어 있는 한나가 혼자 있기 싫어서 찾아간 장소가 어디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영어 스터디였고, 그곳에서 사실 한국말로는 나 맞았어요 라고 이야기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지만 거기서 또 한 사람이 물어보잖아요. 누가 때렸냐고 장난스럽게 물어볼 때 진짜를 이야기를 하지만 사람들은 사실 뭐 진짜 이야기를 궁금했던 건 아닌 것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장면에서 그냥 한나를 잠깐 반가워하고 마는데 사실 이 모든 사람들에게는 한나의 사건도 흘러가는 하나의 사건이 되겠지만 한나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어진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감정이 참다 한번 소심하게 툭 하고 터져나오는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 이렇게 찾아와 주신 감독님들과 배우님들, 네, 그리고 관객 여러분 정말 먼 길 오시느라 수고하셨고요. 저희 여기 와서 한마디씩 하겠습니다. 일단 이런 자리가 처음이라 되게 떨리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는데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 더 멋진 사람, 더 멋진 배우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이렇게 영화로 누군가를 만날 수 있는 자리가 생기면 엄청 개인적으로는 좋아하는데요. 코 GV를 오면 괜히 계속 막 마음이 불편하고 이게 나를 이렇게 좀 안 좋게 보시는 것 같아서 제가 항상 마음이 안 좋아요. 앞으로 또 다른 좋은 모습으로 많이 보여드릴 수 있도록 영차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저는 사실 부산영화제에서 상영을 할 때는 너무 부산이어서 친구들과 뭐 친척들을 초대하기가 되게 어려웠었는데 오늘 이렇게 서울 상영을 통해서 또 지인들을 많이 초대해서 같이 얘기도 나눌 수 있고 그래서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다음 작품은 열심히 준비하고 또 돈도 벌고 그렇게 열심히 살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날도 추운데 늦게 와주신 관객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 영화는 부산에서 처음 상영하고 이제 오렌지 필름에서 두 번째 상영을 하는데 그 질문 이렇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많더라고요.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근데 저는 그게 이 영화가 갖고 있는 일종의 하나의 기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지금 이 시점에서 한 번쯤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만한 질문들을 던지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이 시나리오를 받았을 때. 그래서 이 영화를 한번 같이 만들어 보고 싶었고, 예, 그리고 이렇게 영화가 나왔고 이렇게 관객들을 만나 뵙게 돼서 정말 기쁘고요. 네, 앞으로도 또 다른 작품으로 만나 뵐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화 촬영한 지 이제 2년이 좀 넘어서 사실 굉장히 많이 뭐 까먹었다라고 표현하긴 그렇지만 그때 그 어떤 생각으로 했었는지 좀 오래돼가지고 말씀드릴 때 좀 두서없이 말씀을 드린 것 같아서 좀 죄송하고요. 네, 저도 다음 작품 더 열심히 준비해서 다른 자리에서 또 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